가해 학생 쪽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에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끝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가해 학생이 도리어 의뢰인 자녀를 1학년 때 일로 학폭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신고를 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로 끝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해결 방식이 유리한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학폭 사건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학폭위에 회부하기에는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거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어느 정도 원만하게 대화가 된 경우에는 굳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선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폭 사건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내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에 5가지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인 경우. 넷째,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다섯째,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학폭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맞아서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폭위 심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끼리 다투다가 어깨를 툭 친 정도라거나 옷을 잡아당긴 정도로는 진단서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는 보통 학생들 사이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인데요. 제가 했던 학폭 사건 중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피해 학생의 아이패드를 가져갔다가 고장낸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피해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이를 즉시 변제하거나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우발적이거나 한순간의 일시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학교폭력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5가지 기준 중에 학교폭력의 지속성, 반복성이라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폭에서는 이 폭력이 얼마나 오래, 자주 일어났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아직 정서적으로 미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갈등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거치지 않고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학교폭력 중에서는 이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성질을 띈 것도 많습니다. 나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학폭위에서 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자체 해결을 원치 않는다. 나는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를 해서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자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능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나는 끝까지 내 억울함을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로 학교폭력으로 볼만한 행위를 했다면 이 학교장 자체 해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해 사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폭위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 1호 서면 사과 처분이라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다면
학폭 이력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이 때문에 내가 혹은 내 아이가 학폭 가해로 신고를 당했고 실제로 피해 학생을 괴롭힌 사실도 있고 다행히 피해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고 일회성에 그친 정도였다면 최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있도록 조기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학폭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피해 학생은 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학폭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들을 보면 내 아이가 학폭을 당해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학폭 신고를 했다가도 이 가해 학생 측에서 울면서 빌고 사정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가해 학생 측에서 이 빠르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학폭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중학교 1학년 때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가 가해 학생 쪽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에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끝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가해 학생이 도리어 의뢰인 자녀를 1학년 때 일로 학폭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학폭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면 다시는 같은 사유로 학폭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은 1학년 때 피해 입은 내용으로는 학폭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고, 만약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 측과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